자, 일단 한 주가 지났어요. 정확히 이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소장님하고 긴급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네. 지금의 오늘의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볼 텐데 먼저 평가사님. 일단 지난주에 기습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은 많이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발표된 가계대책 점검 회의의 네.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가장 큰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형태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조치 이걸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책이 나온 건데 많은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들어오다니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네.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대책의 발표가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시행의 시기가 토요일부터 바로 그렇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 접수된 분까지만 이 규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네. 이런 규제책이다 보니까 시장은 허를 찔리는 한 방을 그쵸. 맞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네.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우리 감정평가사님 의견에 살짝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가계부채 뭐 점검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가계부채가 문제였으면 사실 부동산은 6월 4주차 통계 나오고 급히 이게 발표될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서울 평균이 0.43% 네. 뭐 급등이 네. 나왔고 다행이라면 저는 당연히 비정상 급등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당연히 잡아야죠. 네.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네. 뭐 과속 단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은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월 30일자 기준에 이제 네. 통계가 나왔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0.43에서 0.4% 맞습니다. 살짝 네.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올라갔으면 후속 대책도 금방 나올까 봐. 금방 나와야죠. 또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성동구도 0.99에서 뭐 네. 0.85%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근데 이게 6월 30일이면요. 6월 27일 발표되고 6월 28일 토요일이었죠. 토일 네. 지나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반영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주 뭐 7월 1주, 2주, 3주 계속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뭐 0.1%대 정도로 내려올 거로 보여져서 일단 네. 브레이크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시기겠죠. 이제 그 다음이 뭐야? 라고 시장에서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희가 이제 바로 현장 취재도 했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가계약을 앞둔 분들은 잔금이 아직 안 됐는데 진짜 막 부동산에 밤 12시까지 전화가 계속 문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부동산 시장에?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뭐 더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해서 가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다시 계약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대출 아니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 자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네. 소장님 혹시 뭐 문의 오신 분들이나 상담하신 분들 중에 에피소드 없으셨어요? 일단 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일단 뭐 좀 조용하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이제 매수 문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아는 부동산들 또 제가 현장 또 방문해서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 사고 싶어요. 빨리 사고 싶어요 하던 분들은 네. 쑥 없어졌고요. 10건 중에 한 건 정도 전화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냐. 저 부럽더라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호가 시세가 있는데 터무니없는 금매 올 초 가격 정도로 금매 나온 거 있으면 내가 사겠다. 실제로 거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문의가 가끔 있고요. 주인들이 빨리 팔고 싶어 한다라는 전화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잠실 리센츠 현장 다녀왔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예, 조용하고 주인들은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팔고 갈 데도 없고 라는 반응이고 매수자들도 지켜보자니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켜보자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량 감소, 상승률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국토부 그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해주신 매물의 취소 건들이 꽤 이 27일 이후로 많아졌는데 강남에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규제는 있지만 강남은 좀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인가. 그러니까 현금 부자 거래도 사실 강남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더 강력한 게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강남은 진짜 그냥 무풍지대가 되는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강남의 거래 자체가 원래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네. 사고 싶은 마음, 난 너무너무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어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예전의 강남 가격 수준보다 훨씬 더 상승한 형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침체기를 겪던 시기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일부 지방의 이제 갭 투자 수요들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실거래가가 높게 찍히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가 이미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고 거래 자체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좀 어려워진 네. 상태.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출의 규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경우 또 자금 계획에 대한 충분한 그게 대책이 있으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계약 취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제의 어떤 후과를 얻고 있는 준 강남권에 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된다고 하니까 패닉 바잉의 심리, 또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렸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기에 참여해야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출로 하면 되지, 내가 15억짜리 집을 사면 7억 8억은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어떻게 융통하면 될 거야, 또는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급작스러운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다 막힌 거죠. 그러니까 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강남? 강남은 저는 큰 타격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 예를 들어서 막 40억, 50억씩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30억 받고 사는 분들은 저는 제 주변에서는 그게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이 뭐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는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네. 엘스 리센츠를 팔고 내가 여유자금 5억, 10억을 보태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소폭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6억 이상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못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는 사람이 못 사지는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현상이고요. 강남은 이제 소득시장이 아니라 저는 자산시장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자산시장. 그러니까 부부가 네. 전문직이어도 사실 강남 상구 아파트 이제 못 삽니다. 그거 언제 모아서 대출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40억 않죠. 아파트 네. LTV 50%면 20억인데 우리 감정평가사님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이잖아요. 20억 대출 받기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번 대책의 타깃이 강남 3구라기보다는 저는 성동구 마포구 말씀하셨듯이 준 준 강남 아파트들 뭐 네. 10억, 20억, 25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타격감이 저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남 못 들어가고 네.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금 5억, 10억 정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전략 수정 정도는 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쉬어가는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이 네. 강남 3구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유는 강남 3구의 어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재건축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신축의 공급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에 있어서도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를 고려하면 네. 분양가는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고 이 물건을 입주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지금 시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50억 한다는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분양가 자체가 17억에서 20억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강남의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반포에 3천 가구 이상의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리는데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 가격이 27억.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한 3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로또라는 금액을 내가 맞으려면 일단 기본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십수억인 거예요. 그 십수억에 대한 자금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여지껏 해왔던 방식은 분양가에 대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에 대한 부분들은 대출로 충당한 후에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실입주를 하거나 또는 전세를 놓는 형태로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었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액 전세의 형태, 10억이 넘어가는 전세의 물량이 많이 풀렸고 실질적으로 19년부터 강남 재건축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그 당시부터 고액 전세가 급증을 했었는데 급증한 게 1년에 한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10억 이상의 전세를 감당하는 사람이 1년에 5천 가구, 그러면 4년의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한 2만 가구 정도, 십수억의 현금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수였단 말이에요. 현금을 당장 조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보태서 들어온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입주 물량에 대한 전세 안 풀릴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번에 대출 규제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도 일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련하기 훨씬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조차도 분양가에 대비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승한 가격, 상승한 가격 대비한 LTV를 적용을 하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십수억의 대금을 대출을 통해서 충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장 이제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런 규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6억은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그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이건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시세차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담대를 잡는 건 알겠어요. 주담대를 잡는 건 알겠는데 그 중에 이제 규제 중에 하나가 생활 안전자금을 좀 줄였잖아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은 사실 이게 치명적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이 연관성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같이 나온 이유? 생활안정자금 대출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사는데 뭐 갭 투자를 한다는데 뭐 전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줄였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약간 반박 의견을 살짝 좀 드리면. 강남 분양시장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대출 6억 나오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는데, 분상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세 40억, 45억 아파트가 한 25억, 30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15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데, 대출 규제가 나왔죠? 그럼 예전 같으면 한 5만 대 1 경쟁률 나올 게 지금 한 5천 대 1 나오겠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5천 명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나거나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물량 몇 개 나오지도 않거든요. 지금 이번 타겟이 되는 게 이제 잠실 르엘. 르엘이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7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르엘이 타겟이 되는데 당첨되면 아마 분양가가 아마 20억 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 초반대인데 6억 대출을 못 받는다고 해서 지금 시세가 35억 정도 나오거든요. 엘스 리센츠가 35억이니까 르엘은 더 높게 나오는데 15억 정도 차익이 생긴다면 자금력이 없는 분들은 아예 청약을 안 하시는 거고요. 이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오히려 강남 3구라면 그러면 강남이 아닌 지역들에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경기권은 뭐 6억 분양가 자체가 그 정도 높진 않기 때문에 6억 대출 받아도 충분한 지역이고요. 성동 마포 쪽에 이제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게 우리가 심적인 타격을 받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은 저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집값 두 분 말씀 주셨는데 그 평가사님 좀 이어서 말하면 생활 안정자금 차단이 이게 집값을 잡는데 좀 어떤 연관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책이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애 최초 말고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집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빌려주는 자금이 생활 안정 자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를 빌려서 썼는데 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안정에 쓰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싸게 빌려서 쓰니까 이걸 갖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 이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자금으로 쓰였던 부분이 이제는 막힌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시는 분들 네. 또한 이분들은 자산은 있지만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감당할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는 것. 네. 이게 생활 안정 자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팔고 나앉을 수는 없으니 네. 1억 정도는 생활 안정 자금을 빌려주겠어. 이런 조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집은 있지만 돈이 없다? 그러면 네가 쓸 집 말고 나머지는 처분해서라도 이 상황을 스스로 자력으로 네. 해결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집이 공급이 되면 공급 부족 얘기를 하지만 집을 공급하면 이제 사는 사람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시세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익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시점이 돼서는 네. 다시 공급자의 입장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자금들 집을 팔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계속 그냥 돈을 빌려주는 행태, 뭐 역전세가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도 집을 처분하지 않고 전세에 반환 네. 자금을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매물이 잠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풀어줬던 효과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막아줌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정리하게끔 기축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